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가 또 한 번 연고점을 이제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단기 추세가 강화되는 흐름, 그리고 종목 탄력 또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한 4,400계약 정도 다시 또 사들이고 있는 흐름세인데요. 이런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강화가 오늘 장에 어떤 그 추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흐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흐름은 웹도 독의 기본적인 흐름, 그러니까 선물이 끌어주는 기본적인 시장의 구조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형국인데 오늘도 보시면 이제 물론 최근에 그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 차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현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차가들의 매수는 어떤 공격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선물과 보조를 맞추는 매수의 흐름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선물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 이제 특히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당일로 이제 신규 순매수가 신규가 아니죠. 순매수 규모가 한 5,800계약에 달하고 있거든요. 장중 기준으로는 한 6,000계약, 7,000계약까지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외국인차가들이. 이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선물이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진입하게 되자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먼저 박스권 상단 흐름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단기 추세의 흐름은 강화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종목들의 흐름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흐름인데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장 주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주변의 어떤 모멘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중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추세 흐름이 형성되는 흐름 내지는 종목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요. 오늘 이제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부분들이 오늘 이제 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오늘 대형주들이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 강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본격적인 추세 전환 국면으로 보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이제 건설, 철강 강세 보였던 상황이고 또 기존에 봤던 종목군들 LG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예요. 이제 시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된 종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이더라도 제한적인 조정을 보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의 종목군들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오늘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수는 사실 올라갔는데 또 삼성전자는 사실은 마이너스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올라간 종목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워 시스템에서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자. 예를 들어서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디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요. 종목 대응의 포인트는 압축된 핵심주의 눌림목 자리에서 어떻게 소신 있게 배팅을 하느냐. 결국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라기보다는 기존 핵심주 중심의 추세 대응에 집중하는 감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별로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워낙 먼저 올라간 흐름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 옆으로 쉬고 있는 모습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빈 흐름에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코론과 더불어서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한화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종목군들이 보면은 대부분 사고 싶은데 저점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화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뭐냐면은 올라간 게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중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 놓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요가 형성된 종목 쪽에서는 SKC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LG 디플과 마찬가지로 21선 조정이 완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21선에서 사면은 안 물리죠.
이건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KC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수남매 쪽에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주가 되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볼 흐름들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눌림목 구간 속에서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마디에서도 보면은 오늘 지금 자체적으로 핵심주들이 21선까지 조정이 완료가 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GS건설도 오늘 한 3%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1선 저점 매수 그리고 21선을 중심하는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GS건설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건설주들의 흐름도 이 핵심주 중심의 흐름에서는 이제 21선이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섹터에서는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만도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눌림목 횡보 조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요. 이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볼 부분들이요. LG이노텍이 최근에 보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그 조정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시세 흐름에서 또 제외시키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조금씩 사놓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쪽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우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그 다음에 현대증권을 중심하는 핵심주 대응에 집중하는 감각. 요 종목들의 경우는요, 저 이토마스터 전략에다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은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열하지 말고 압축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차분히 매수하고 가져가는 전략. 그게 최근의 그 수익의 포인트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파워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